안녕하세요. 하루에 30분만 독서합시다. 하삼독의 감자입니다. 네, 오늘 4월 11일 월요일 지금 오전 5시 58분입니다. 네, 이제 일출 시간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일어나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일어나는데 어렵지 않았던 게 어제 좀 일찍 잤습니다. 네, 저녁 9시 반부터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서 바로 잠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제는 그 홈스쿨을 같이 하는 그 강원도에서 만난 그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실제로 만나진 않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줌 미팅을 통해서 화면으로만 얼굴을 뵀었었는데 어제 이제 춘천에 저는 원주에 살고 춘천에 계신 그 홈스쿨 그 동료 부모님들이죠. 이렇게 뵙고서 같이 저녁도 먹고 이렇게 와서 어, 그때부터 좀 피곤하더라고요. 노곤해서 오늘 좀 일찍 자야겠다 해서 일찍 누웠더니 또 일찍 깼습니다. 한 4시쯤 깨서 나름대로 뭐 기사도 보고 또 이번 제가 이제 종교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고난주간 그 저기 시즌이라서 고난주간 기간이라서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는 라이브 방송은 안 하고 이제 그 카톡으로 음성 메시지를 한 10분 정도 되는 음성 메시지를 주셔서 이 자리에 앉기 전에 그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듣고 잠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니까 평소보다 훨씬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네, 고난 주간이라 해서 일부러 고난은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이 시간만이라도 좀 내면을 바라보고 좀 차분하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뭐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뭐 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하고 싶다. 내 인생을 뭔가 리뉴얼하고 싶다. 또 이러면 또 사실 여러 시간들보다 그좀 아침 일찍 뭐 이렇게 새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침에 평소보다 한 30분 정도 먼저 일어나서 저희는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데 좀 잠시만의 성찰의 시간 이렇게 갖고 또 봄이잖아요. 그래서 꽃들도 보면서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 나무 메마른 나뭇가지였는데 이제 꽃송이들이 만개를 했습니다. 네, 그것들을 보면서 와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그게 사실 부활이거든요. 네. 밴드 이름 부활에 대해서 밴드 이름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부활이 정말 삶의 곳곳에 흔적들이 있구나 이런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 그 책 이제 3장 오늘부터 읽는데요. 오늘은 투자의 기초부터 학습하라네요. 네, 기초가 가장 중요하죠, 뭐든지. 그래서 이 책이 참 2장까지는 되게 쉽게 되어 있었는데 카메라를 켜기 전에 잠깐 훑어봤는데 이제부터는 뭐 앞에 나왔던 설명보다는 조금 복잡한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97페이지부터 30분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 책 읽겠습니다.
네, 50초 남겨놓고 다 읽었고요. 네, 111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97페이지부터 오늘은 이제 투자의 기초에 대해서 저자가 설명했습니다. 먼저 책을 읽은 부분은 네, 한 15페이지 정도까지 읽었는데 한번 나눠볼게요. 제 3장 제목이 투자의 기초부터 학습하라인데 이제 저자가 이제 투자를 집 짓기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투자는 집 짓기다. 그래서 과정이 투자하고 이제 집 짓기가 유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뭐 집의 컨셉을 정해서 구상을 하고 또 설계를 하고 도면을 그리죠. 그리고 이제 실제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그 집 안에 들어가는 가구나 뭐 장식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집에 대해서 그 집에서 살게 된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컨셉을 정하죠. 그리고 투자 계획서를 작성하고 전략적 배분을 합니다. 내가 가진 자본과 자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서 로드맵을 설정하죠. 그리고 실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집짓기 과정에 비유하는 이유를 구조화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는데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계획. 크게 뭐 섣불리 돈을 어떤 주식을 사라, 부동산에 투자하라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계획을 짜라는 거죠. 안배를 하고. 그래서 개념과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구조화하는 단계는 투자의 절반 이상의 무게감을 가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전략적 배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성과의 70%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분배할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뭐든지 기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주가 기본적인 건축에 대한 이론과 용어를 배우듯이 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이론과 용어를 배워야 한다. 금융용어 500선이라는 책이 있죠. 김승호 작가가 쓴 그 돈의 속성의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저도 그래서 그걸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8,000원짜리 책인데 샀어요. 그러니까 개별 주문을 하니까 택배로 오는데 일반 서점에서는 이제 안 팔고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면 살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용어 500선 요즘에 나온 이제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관련해서 명확하게 용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책 추천드립니다. 재무적인 의미에서의 투자는 특정 이득을 얻기 위해 재무적인 의미에서 투자란 뭐냐면은 특정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입하거나 자본을 제공한 행위다. 시간을 투입해야 돼 결국에는. 시간을 이제 단타 치는 분들은 시간보다는 거의 노동을 투입하는 것 같은데 돈이 시간이 필요하죠. 돈이 자리를 잡으려면. 네,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뭐 넣었다 뺐다 하면 돈한테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돈만 넣는 게 아니라 돈한테 시간을 줘야 된다. 네. 다시 말해, 수익을 목적으로 특정 자산에 나의 자본을 투입하는 모든 행위가 투자다라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투자의 기초 두 가지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데, 첫 번째 투자의 기초는 그 수익과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의 종류는 자산의 매매 차익,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샀거나 부동산을 사서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시세 차익을 얻는 거를 자본 수익이라고 합니다. 실제 내 돈을 부어서 그것들을 이제 팔았을 때 얻게 되는 차익을 자본 수익이라고 하고 경상 수익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나 이자, 임대 소득처럼 꾸준하게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경상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수익은 이제 자본 수익과 경상 수익을 합친 거죠. 그래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이 항상 그 총 수익 관점에서 투자 수익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본 수익과 경상 수익 두 개 다. 네. 이렇게 해야만 전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영할 때 효과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하려면 또 이제 결국 종잣돈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 투자도 할 수 있겠죠. 투자 위험, 투자한 자금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 아까는 이제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위험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려운 말로 수익률의 표준 편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프 보면 이제 짝대기가 있으면 그 안에 표준 편차가 이제 각 그 그래프상에 가까이 붙었냐 멀리 떨어졌냐 그런 그 그림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란 가격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의 평균값.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가 채권 투자보다 위험하다라는 거는 표준 편차가 높다 낮다 그런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삼으면 자산들을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고 정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익과 위험의 관계를 예시로 들었던 게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이제 작가가 예시로 들었는데, 그때 이제 1944년에 프랑스에 있는 노르망디 미국 공수여단의 이제 공습으로 인해서 이제 독일군들이 이제 저항을 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예상되었는데, 이제 미국 정부가 각 병사에게 만약에 전사하면 당신의 가족에게 충분한 위로금과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보상 구조, 그걸 이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그만큼 위험에 뛰어들면 당신이 얻게 되는 보상도 많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내가 위험을 그렇게 리스크를 감수했으니 그런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줘라. 더 높은 수익률을 달라라고 하는 걸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기초가 수익과 위험이라면은 이제 투자의 기초 두 번째는 그 분산 투자예요. 네. 그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유명한 말이죠.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 대상을 여러 수로 나누어 서로 다른 수준의 위험에 다른 정도로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분산 투자를 권한다. 이제 투자 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낮은 대상들의 투자해야 수익률이 상승하거나 위험이 감소하는 효과인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전자 쪽에 투자를 한다면 삼성이냐 LG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모든 포트폴리오가 한 산업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한쪽은 전자, 한쪽은 자동차, 조선, 금융, 또 IT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죠. 네, 뭐 그런 것들 산업과 산업의 연관성들을 이제 깊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도 줄어들지 않는 위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체계적인 위험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베타 위험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어떻게 해서 막을 수 없는 위험이죠. 이자율이나 환율의 변동, 실업률 증가는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거 베타 위험이라고 하고, 이제 투자 대상을 늘리면 줄어드는 위험. 그것을 알파 위험이라고 하는데, 내 책에서도 그러면 과연 투자 대상을 주식 100개를 투자한다고 해서 위험이 계속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한 40개까지는 계속 투자 대상을 늘리면 왜 이렇게 알파 위험이 줄어드는데 그 이상이 되면은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위험에 베팅한다는 건 어떤 개별 기업이나 자산에 집중해서 투자한다는 거죠. 어떤 종목 하나를 집어서 소위 말해서 거칠게 말씀드리면 몰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베타 위험에 베팅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코스피 인덱스처럼 한국 거시경제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거기에 맞춰서 지수에 따라서 투자를 하겠다. 이제 펀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은 이제 뭐냐면 좀 크게 보는 거죠. 내 어떤 자산을 현금, 주식, 채권, 부동산, 투자 대상들의 비율을 정하는 것. 내 자산의 일부는 현금으로 갖고 있고, 일부는 주식, 일부는 채권, 부동산. 전술적 자산 배분은 이를테면 내가 주식에 투자하겠다면 어떤 산업에 내가 투자할 것인가,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부동산이라 그러면 임대업이냐, 아니면 땅이냐, 토지냐,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좀 큰 틀에서 보는 게 전략적 자산 배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걸 전술적 자산 배분인데 이게 군대 용어죠. 알고 보면 전략 전술이. 네. 그래서 투자의 기초가 이제 그렇고 투자의 기초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면 수익과 위험 그리고 그 배분
분산 투자를 하라. 이게 투자의 기초였고,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작가가 설명하고 있어요. 현재 거래되는 가치와 그것이 원래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과정.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투자 대상을 발견하면 투자하고, 고평가된 투자 대상 중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매각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보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잠재적이나 이런 게 있는데 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낮게 평가돼 있다. 그걸 이제 펄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고평가된 게 뭐 있다 그러면은 그것들 매각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 보유하지 않는 것이 눈에 띈다면 공매도라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 이제 공매도라는 거를 여기 있는 숏세일이라고, 영어로는 숏세일이라고 하는데,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투자 전략.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그 주가가 예상대로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입, 그 주식을 대여해 준 주체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좀 낮은 가격에 매입해서 그걸 이제 렌탈한 거죠. 그래서 네, 주식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하는 투자 전략과 전술은 자기 기질과 맞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나를 먼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 임하고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고요. 네, 정리한 것들을 밴드에 올렸습니다. 네, 벌써 이제 5번째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 5번째 방송을 끝냈고요.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제가 4시간 뒤에 지난 방송에 얘기했다시피 애플에 이제 1차 면접입니다. 페이스타임으로 보는데 그걸 이제 보기 위해서 지난 주말에 가로수점하고 여의도점에 방문했어요. 토요일에 이제 명동점에 오픈했잖아요. 거기는 이제 차마 가진 못했고, 그래서 금요일에 두 애플 스토어를 방문하면서 네, 현지에서 매니저하고도 좀 잠깐 대화를 했고, 내가 1차 면접 보는데 어떤 좀 내 생각을 미리 연습하고 그런 시간도 가졌고, 실제로 제가 일하게 되면은 실제 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하고 대화도 나눴어요. 그래서 전에는 어떤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이 일이 만족하는지 그런 것들도 물어봤어요. 실제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애플에 들어갔는데 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르면 또 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실상 갔더니 이제 파란색 티셔츠 입은 분들이 되게 멋져 보였고, 일한다기보다는 좀 즐겁게 놀고 있다. 어, 사실은 일한다는 거하고 논다는 개념이 이제 구분이 없는 것 같은데, 한국에 전통적으로 일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매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음,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토어에 오는 사람들이 애플의 매니아고 팬이기 때문에 굳이 막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또 애플을 또 새롭게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다가가고 그런 게 컨셉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국 기계를 사용하고 또 구매하는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면접, 어떤 경우에는 뭐 1년 만에 합격 통보를 받기도 한다는데, 실제 제가 이제 스토어에 갔을 때도 반년, 또 짧게는 3개월 이렇게 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대한다라는 게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애플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면접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오전 11시 15분에 페이스타임으로 애플 이렇게 1차 면접을 보고, 또 그 이후에 2차 면접이 됐으면 좋겠어요. 온사이트라고 해서 실제로 대면 면접하고 또 여러 명의 면접관들과 이제 면접하는 그룹 면접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프로세스들이 되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내일 방송은 가능하면 제가 일어날 수 있으면
아침에 1차 면접에 대한 소회를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월요일이고요. 또 한 주간 즐겁고 또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독서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하루에 30분 독서합시다. 저는 하삼독의 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